우선 혹시 여러분 그 강의 안내 있어요? 강의 안내 한번 같이 볼까요? 간단하게 어떻게 삼순환이 진행될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삼순환 강의는 일단 정말 시험을 코앞에 둔 그런 강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여러분들이 국제법을 공부한 지가 꽤 돼서 다시 국제법을 살리는 거고, 두 번째 그걸 전제로 정말 시험에 나올 것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근데 고시라는 게 외교원도 일종의 고시잖아요. 그죠? 통상도. 특징이 뭐냐면, 많이 알고 있겠지만, 찍어서 공부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범위. 물론 국제법은 양이 많아요. 누구나 다 아는 자딱 인정하는 그런 사실인데, 전범위를 공부를 하되 강약을 조절해서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범위 하되 시험에 다가오면 정말 나올 만한 것들을 집중해서 한 2번 정도 더 보게,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 직전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 직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아무 생각 안 나지? 그동안 내가 뭐 한 거야? 막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괜히 시작했네.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바로 그때가 머리에 집어넣을 때예요. 그때 머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기억이 복원되어서 시험장에 쓸 수 있어요. 그때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험 전에 이 자료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삼순환 과정에서는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워크북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교재를 새롭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교재를 가지고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워크북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시험 전날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삼순환 과정에. 만약 워크북이 아닌 다른 교재를 공부한다. 예를 들면 김대승 교수님 책, 정 교수님 책으로 공부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학교 수기 보면 알겠지만 정저, 김저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합격을 해요. 당연히. 그분들은 그게 적합하니까 한 거죠. 다만 우리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텍스트, 그걸 보면서 순환 과정에서 워크북을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워크북 내용을 예를 들어 정저에 기록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됐죠? 그렇게 하고, 핸드북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핸드북 굉장히 얇은 건데 워크북을 축약한 거예요. 다만 이번 금년 워크북은 2021년 워크북은 좀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핸드북과 약간 차이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워크북을 가지고 너무 양이 많다, 힘들다 하면 핸드북을 구입을 해서 핸드북 해당 부분을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보고 알아두고, 시험 전에 자료를 너무나 많이 쌓지 말고 한 번 다 보고 들어갈 수 있게 2번 보고 들어가면 합격합니다. 네, 2-3번, 3번 보면 더 그렇고, 특히 시험 전에 본 게 나오면 합격하죠. 물론 제대로 공부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틀리게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삼순환 때 기존의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회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21회로 했어요. 그리고 3회를 더 무료 특강을 했는데, 이 3회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강의 안내를 보면, 일단 3면 보면, 없는 분은 들어만 봐도 됩니다. 강의 계획서 보이죠? 메뉴. 강의 일정 21회 저녁 무료 특강 3회. 시험 문제는 작년처럼 똑같이, 작년도 100점짜리 몇 개 냈었어요. 근데 문제는 100점짜리 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쉽니다. 스파르타가 목요일날 쉬죠. 그죠? 그래서 목요일날 100점을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쉽니다. 이렇게. 그리고 60점짜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50점도 나오지만
60점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40, 30, 30 이렇게. 그죠? 그래서 60점으로 하고요. 70점도 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료 인강을 제공하는데요. 게르트강 인강을 찍은 적이 있어요. 게르트강은 뭐냐면 언제까지 제공하냐면 2차 시험 끝내는 날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 아, 이게 뭐야? 보기 싫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들어요. 게르트강은 그냥 들어요. 들으면 빠른 속도로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 이 게르트강에서 다뤘던 그 문제, 쿠마라스와미 케이스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게르트강이라는 것은 뭐 말이 이상하지만 이런 의미죠.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닌데 안 보고 들어가기는 그런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짧게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슬럼프에 빠진다 할 때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법이에요. 국제경제법 해심정리 문제풀이 동영상이 있는데 아마 이순환 때 나눠줬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어요. 우리 외교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다만 핵심 정리는 아주 짧게 했는데 문제풀이는 사례형이에요. 이건 통상에도 도움이 돼요. 통상 준비한 분들은 이 문제풀이 동영상을 사실 듣기만 해도 겟지는 안 했어요. 겟지는 안 들어갔는데 겟지는 우리가 수업 때 하고 그것 빼고 나머지는 문제풀이가 핵심적인 문제를 배우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WTO 특강 시즌 1, 2는 얘는 좀 심도가 있어요. 그래서 심도가 있어서 우리 국제통상 쪽에서는 상당히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원 쪽에서는 학제통합문술 문제를 함께 다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자료가 좀 몇 가지 되죠. 오늘 첫째다 보니까 자료가 1회차, 2회차에서 3회차까지 해서 자료를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문제풀이 이론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판례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면은 해설 자료가 나오겠죠. 보통 자료는 두 가지가 나가요. 문제풀이 이론 자료, 판례 자료, 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추록도 있어요, 추록. 그래서 이번에 김대순 교수님 책하고 정혜선 책이 다 개정되었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들을 추록에 실을 거예요. 또 다른 논문의 경우도 요약해 실을 것이고, 추록 자료를 해서 나올 거고, 문제풀이 이론 판례 자료 중에 이 판례 자료 같은 경우는 요약보다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은 정의석 교수님 그 책 있죠? 그걸로 충분하고 또 다른 시중에 나온 걸로 충분하고 상세한 자료는 접하기 힘들거든요. 상세한 자료를 판례 자료로 나눠주는데 참조만 이건 나올 것 같다 싶은 것들 참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시험 직전까지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다만 중요한 판례 같은 것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문제풀이 이론 자료는 이거는 우리 케이스 해설집 1, 2가 있죠. 케이스 해설집 1, 2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일종의 추록이에요. 그래서 추가된 문제를 적응합니다. 3수학 때는 일단 문제풀이 이론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케이스 해설집을 보는 식으로. 그래서 케이스 해설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더 좋아요. 우리 문제풀이 이론 자료를 보면 한번 볼까요, 직접? 오늘 하나님 자료 보세요. 문제풀이 이론 자료 보이죠? 1회. 거기 보면은 더 넘기세요. 더 넘기면 문제풀이 이론 자료가 1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회가 있죠? 2회부터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이론 자료 2회. 2회를 보면 1면 보세요. 1면. 앞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론, 그 다음 밑에 문제풀이 추록. 그중 추록을 보면 유제라고 보일 거예요. 유제. 예를 들어 국제법 케이스 문제 설정 1권 17면 유제. 그래서 이 말은 뭔지 알겠죠? 우리 자료에 있는 사면에 있는 문제풀이 자료는 뭐와 비슷한 문제다? 케이스 설집 1권 17면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 때는 아마 이 이론 자료 가지고 프린트물 가지고 우리가 다루겠지만
문제풀이 하겠지만 복습할 때는 유제를 찾아서 1번 10면 유제를 찾아서 보면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통합문술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1회 자료, 1회 이론 문제풀이 추록 자료 중에 12면 여기를 보면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 오늘은 이제 하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 지금 큰 문제죠. 그죠? 과연 출제될 것인가? 이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이 출제 교수들이 귀신이에요. 1년 후에 나타날 걸 출제를 해요. 보통. 긍정하죠. 예지력이. 그죠? 실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시험 봤죠? 그러면 1년 뒤에 실제 그 시험 문제를 구성한 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지력이 있는지 뭔지 운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 문제 그 무력상 문제도 화면에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과 비슷한 문제죠. 사태와. 근데 상황에 따라 어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시험 날에 뉴스에 나온 거 있죠. 거기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최근에 시사적인 게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시사적인 거 의도적으로 안 내기도 해요. 코로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거 시사적인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것도 대비는 해야 되고요.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대로 출제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뭐 ICC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다양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12면 보면 이 통합문서 문제는 사실 WTO WTO 특강 시즌 2에 있는 1회에 있는 문제예요. 인강에 있는 문제죠. 인강에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WTO 특강 시즌 1, 2는 좀 심도가 있다. 우리 국제통상에도 적합하고 거기는 사례형 문제도 있으니까 또 외교원 문제, 통합문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설을 달았어요. 그래서 12면, 13면 좀 넘겨보세요. 17면 해설 나오죠. 제가 국제정치 쪽은 해설 달 수 없죠. 만약 달면 저는 사기꾼이죠. 자, 달면 안 돼. 국제법을 해설 달아야지. 근데 19면 보면 경제학 문제 해설 달았네? 이거 제가 단 게 아니에요. 여기 경제학 출제위원 현직 교수가 이제 단 문제 부탁을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WTO 특강 시즌 1, 2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WTO 특강 시즌 1, 2를 들으면 혹시 경제법이 통하면서 나오면 대부분의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약하면 국제법 핵심적인 특강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WTO 특강 시즌 1, 2를 들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